안녕하세요. 현대사회와 과학기술 수업을 맡은 인문교양학부 유상훈입니다. 요번 차시는 이제 과학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주 논란이 있었던 그런 과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이제 LK99라고 하는 이제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어느 과학자 집단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큰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초전도체는 거의 20세기 후반부터 사실상 한 50년이 넘도록 이제 누구나 다 정말 만들고 싶어 했던, 과학자라면 정말 누구라도 정말 만들 수 있으면 소위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물질이었는데, 그런 이제 초전도체를 이제 한국에서 한 연구 그룹이 이제 개발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관심이 수십 년 동안 이제 국제적으로 과학계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전 세계에 아주 큰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리학자들을 비롯해서 그런 과학자들이 정말 한국에서 이 초전도체를 개발한 것이 맞는가를 둘러싸고 아주 많은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3년 하반기 거의 이제 말쯤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 LK99라고 하는 초전도체를 정말 개발한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검증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됐죠.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설립이 돼 가지고 이제 몇 개월간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 활동을 이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발했다고 이제 발표가 됐던 LK99라는 초전도체는 이제 큰 초전도체일 확률이 크게 없어 보인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논란은 이제 끝나야 되겠죠. 이 논쟁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없는 게 되는 거구나, 이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논쟁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계속 이제 끝나지 않고 있죠. 2023년 아주 말기와 그리고 2024년 초에 또 다시 이제 LK99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면서 그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이제 불완전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발표했던 것은 기존의 초전도 이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이론을 따르고 있다라고 다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검증위원회가 한번 꾸려지고 검증 작업 절차를 한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논쟁은 종결이 정말 가능할까? 과학적 논쟁은 왜 이렇게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쪽에서 지금 사기를 치는 건데 그쪽이 지금 어차피 사기를 칠 거 한번 크게 치려고 과학적 검증 같은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주장은 계속 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논쟁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게 이제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과학적인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LK99라고 하는 초전도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적 논쟁은 사실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종결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논쟁이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종결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더 부각이 되고 하면서 원래 있었던 그 논쟁의 초점, 쟁점이 이제 관심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논란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종결됐다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관심이 이동하면서 이제 관심사에서 이제 벗어나는 식으로
논쟁이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실제로 그 어떤 과학적 논쟁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뉴턴과 데카르트 주의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학 교과서, 그리고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아주 그 많이 보는 식 중에 하나가 뉴턴의 중력 법칙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중력을 이렇게 그 힘을 나타낼 때 거리 제곱분의 중력 상수 곱하기 이렇게 질량 두 개를 곱한다. 그러면 이제 그 중력 힘을 구할 수 있다. 막 이제 이런 거를 그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막 이런 것들을 막 배웁니다. 과학책에서 이제 이런 그 식들을 이제 배우는데, 이 중력 이론을 뉴턴이 이제 만든 이제 이론이죠.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깔끔한 그 어떤 뉴턴이 이런 중력 이론을 개발했다,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끝나지만, 사실 이게 맨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 이 두 물체가 질량이 하나는 라지 M이고 하나는 스몰 M인 이 두 물체가 끌어잡아 당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긴다라고 뉴턴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기는 힘이 바로 이거다라고 식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데카르트주의자들이 당시에 뉴턴에 대해서 뉴턴의 중력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진 것이죠. 얘네 둘이 대체 어떻게 왜 끌어당기느냐? 이 두 물체가 왜 끌어당기죠? 둘이 뭐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줄로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원거리에 떨어진 이 두 물체가 잡아당긴다라고 뉴턴이 일단 전제를 하고, 이 잡아당긴다고 했을 때 잡아당기는 힘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데카르트주의자들이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이죠. 이 잡아당기는 게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붙잡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잡아당기냐? 라는 질문을 하니까 뉴턴이 그건 일단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만든 이 식은 실제 관찰 결과와 일치한다. 실제 이 질량 값을 집어넣고 힘을 이제 계산해서 이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도는 그 궤도의 주기를 계산을 하고, 실제로 별을 관찰을 해보면 이게 관측 결과와 계산 결과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산 결과가 관측과 맞으면, 계산 결과와 관측 결과가 이렇게 맞으면 된 거다. 더 이상은 묻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데카르트주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력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기계적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뉴턴, 네가 말한 거는 아주 그 신비주의적인 관념이다. 아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둘이 잡아당긴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그 힘을 구한 건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데카르트주의자들이 비판을 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뉴턴이 대답을 회피하죠.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그런 데카르트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 중력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뉴턴이 끝까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만든 그 식이 계산 결과와 그 관찰 결과가 일치한다라는 것만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뉴턴의 그 중력 법칙을 배울 때는 그냥 깔끔하게 이게 이제 절대적인 진리로 그냥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끝나는 것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중력의 이론이 처음 이제 뉴턴에 의해서 제시되는 그 순간에도 엄청난 과학적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에 대해서 뉴턴이 깔끔하게 종결시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고 지나가다가 결과적으로 이 뉴턴의 그 중력 법칙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이게 주류가 되고 교과서에 실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도 뉴턴의 중력 법칙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데카르트가 뉴턴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과학사 수업을 들어야만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사실 이 둘의 논쟁을 들여다보면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뉴턴의 패러다임이 있었고 이제 데카르트의 패러다임이 있었던 것인데, 뉴턴이 하는 과학과 말하자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과학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뉴턴이 생각하기에 좋은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개념을 정리해서, 이거는 이제 중력이 되겠죠. 중력을 이제 예로 제가 들었는데, 어떤 개념을 정리해서 단순한 법칙을 세웁니다. 중력 법칙을 이제 세워서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아까 제가 보셨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공식을 풀어요. 공식을 풀어서 계산한 내용이 실제 관측하고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관측과 계산이 일치하면 되지, 더 이상의 깊은 어떤 그 심오한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건 과학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뉴턴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어떤 현상이 어떤 작동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기계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커니즘이란 말 많이 쓰죠. 미케니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어떤 그 현상을 기계적인 설명을 제공을 해야 그게 바로 과학적인 설명이다 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학으로 풀어내는 것, 수학으로 풀어내서 계산 결과와 관찰 결과가 같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는 그게 과학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계산이지. 그게 물리학, 더 나아가서 과학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데카르트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두 개 중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 같습니까? 뭐가 잘못된 과학이고 뭐가 올바른 과학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물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 선택을 한 근거는 뭐냐라고 또 물어보면, 결국에는 나는 데카르트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나는 뉴턴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턴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공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과학의 많은 내용들은 다 이런 과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논쟁이 거의 대부분은 정말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종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린 게 대부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논쟁을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고 그 결과물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주 깔끔하고 답이 정해져 있고 어떤 그 주어진 길을 가야만 하는 이제 그런 활동으로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한 가지 사례만 더 들자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 시간에 이제 그 많이 배우는 이제 라부아제의 그 연소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소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부아제가 금속은 연소할 때 산소와 결합한다. 어떤 그 금속이 있을 때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 산화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라부아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인데, 프리스틀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속은 연소할 때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게 빠져나간다. 불이 이렇게 만약에 금속에다 불을 붙이면 거기서 눈으로 보면 정말 불을 통해서 이제 뭔가 막 나가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그 불에서 불을 붙은 곳에서 뭔가가 막 휘발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라부아제는 그게 바로 산소가 결합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프리스틀리는 그게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아주 격하게 논쟁을 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라부아제가 이제 대응한 게 뭐냐면, 질량을 측정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량을 측정해보면 산소가 금속에 결합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저울로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금속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몇 밀리그램이었는데, 실제로 연소를 해보면 산소가 붙어서 더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산화물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딱 여기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질량을 측정해 봤더니 정말 질량이 늘어났네. 질량이 늘어나니까 산소가 붙는 게 맞구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게 틀렸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정규 수업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죠. 보통 그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거 말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질량을 측정하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그 판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로지스톤은 물질이 아닌 그 이제 화학 에너지, 보통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는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이용을 하면 실제로 그 에너지가 이제 감소를 해요. 그 연소 과정을 거치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연소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어떻게 설명을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라부아제와 플로지스톤이 격하게 논쟁을 했는데, 우리는 과학 시간에 결국에는 이제 라부아제의 연소 이론을 이제 맞는 것처럼 이제 질량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반대편에서 논쟁했던 것을 이제 완전히 전에 듣지도 못한 채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역시나 이것도 과학사 수업을 들었을 때만 이제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연소 이론이나 이런 중력 이론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그 딱 정해진 어떤 그 절대 진리인 것처럼 배워온 그런 과학 지식조차도 사실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과정, 그 바로 그 내용이 처음 이 세상에 발표됐을 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 과학적 논쟁이 논리적이거나 혹은 과학적인 어떤 그 철두철미한 그 관찰과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종결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그 과학적 논쟁의 구도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보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미지의 현상, 과학의 그 발전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이전에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관찰하지 못했던 어떤 미지의 현상을 발견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과학자가 어떤 미지의 현상, A라고 하는 미지의 현상을 발견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지의 현상을 그냥 우리가 맨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항상 그 중간에 매개하는 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새로운 그 측정 장비가 있을 겁니다. 이 미지의 현상 A를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가 있어야만 되겠죠. 이거는 미지의 현상, 기존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항상 뭔가 새로운 현상은 새로운 장비로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과학자가 이 미지의 현상을 관찰했다라고 이제 느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까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제 고장난 게 아니다, 이거 진짜 잘 작동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새로운 장비라고 하는 게 정상 작동한다, 이 사실을 과학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정상 작동하는 거다. 그럼 이거를 새로운 장비 B가 정상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입니까? 이 정상 작동한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방법은 이 미지의 현상을 잘 보고 있다, 미지의 현상을 지금 잘 관찰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게 정상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미지의 현상은 이 장비를 통해서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만 장비를 통해서만 이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지금 잘 작동한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미지의 현상을 꼭 보여줘야만 되고, 이 미지의 현상이 맞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만 하는, 계속 이 순환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리학계에서 이게 중력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발견한 사례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중력파라고 하는 어떤 미지의 파동, 그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 소리나 빛 이런 게 아니라 중력파라고 하는 어떤 미지의 현상, 미지의 파동을 검출하기 위해서 웨버라는 이름의 그런 과학자가 어떤 새로운 장비를 실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바로 웨버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발명한 장비인데, 중력파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이 장비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얻어서 이 데이터가 바로 중력파가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입증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이 미지의 어떤 그 존재를 검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력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건데, 그럼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죠. 이게 혼자 딱 그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과학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 그 네가 만든 그 새로운 장비라고 하는 거 이거죠. 이 네가 그 개발한 이 장비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 어떻게 네가 보일 수 있냐?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면 웨버는 이게 잘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중력파가 검출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중력파가 검출됐기 때문에 이 장비는 잘 작동한 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보여준 그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중력파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중력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비가 잘 작동한다라고 네가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중력파인 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력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웨버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잘 작동한다, 이 장비가 잘 작동해서 이게 보여준 게 중력파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새로운 장비가 정상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력파가 맞다라고 웨버는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이게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그 과학계에 발표를 했을 때는 이게 잘 작동하는지를 또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게 새로운 이 중력파를 잘 검출했다라는 그 사실에 또 기댈 수밖에 없는 돌고 도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측정하고 검출하는 거는 결국에 이런 순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실험자의 회귀라고 이제 합니다.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딘가에서 이 논쟁을 종결을 시켜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논쟁을 종결시키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던져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까 보셨던 그 웨버의 그 중력파 검출 실험은 이제 웨버가 틀렸다라는 걸로 결과적으로 그 논쟁이 이제 종결됐습니다. 그 종결되는 그 기제가 이제 어떤 것이었냐면, 이 웨버의 그 실험이 틀렸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한 리처드 가윈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물리학자는 물리학계에서 굉장히 그 권위가 있는 물리학자였고, 이 사람은 웨버의 실험 결과에 처음부터 아주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중적인 잡지에서도 중력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했었던 사람이고,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 가윈의 영향력 하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권위 있는 이제 과학자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또 그 이전에 그 웨버가 있었던 그런 웨버와 같이 이제 협업 연구를 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를 따라서 웨버가 사실 뭐 어떤 사람이다, 웨버의 그런 그 인간성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이제 뒤섞이고, 그럼 웨버가 나온 출신 대학과 그런 명성, 아까 보셨던 이제 가윈에 비하면 이제 많이 이제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학의 그 주류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는 정도가 가윈이 훨씬 더 이제 권위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조건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웨버가 했던 그런 중력 검출 실험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과학계에서 그런 그 동의가
컨센서스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 논쟁이 발생하고 그것이 논쟁이 마무리되는 그 과정이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 두 진영 사이에서 계속 그 어느 한쪽을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실험자의 회귀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가운데 바로 이런 그 과학자 사회에서의 그런 그 영향으로 그 방향이 이제 결정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역사적인 사례들에서도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뉴턴과 데카르트의 논쟁이라든가 라부아제와 프리스틀리의 논쟁도 이제 마찬가지의 그런 차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 논쟁들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 논쟁이 정말 종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과학적 검증 과정을 통하면 종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그런 상상을 이제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그 과학적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전제가 굉장히 다르고 그것을 그 두 개가 이제 충돌했을 때 그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이 결국에는 그 주류가 되는 그 과정은 사실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진리나 어떤 과학적 사실,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과학적 사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과학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렇게 되면서 더 주류의 과학이 또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요소들 자체가 그 과학적 합리성과 대치되는 꼭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실 같이 엮여 들어가면서 이제 과학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본래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런 그 LK99와 같은 그런 이제 과학적 논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을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바라봐야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